그 다음은 웹 취약점 스캐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웹 취약점 스캐너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크게는 요런 한 7가지 정도의 웹 취약점 스캐너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교재에서는. 일단 크게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취약점 패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DB에 있는 그 패턴들을 찾는 웹 스캐너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취약점에만 집중해가지고 탐지하는 그런 웹 스캐너들이 있고, 또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비슷하긴 하지만 룰 같은 것들을 더 훨씬 많이 예, 예, 목록을 가지고 웹 취약점을 점검을 하는 종합적인 웹 취약점 스캐너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웹 취약점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번 잠깐 보시겠지만 굉장히 서드 파티, 그러니까 임의의 개발자들이 또 새로운 룰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실행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닉토 같은 경우에는 2001년 크리스 솔러라는 사람이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취약점 스캐너이고요. 공식적인 이제 홈페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좀 방문해 봤는데요. 여기 요거가 되겠고요. 사실은 여기 이제 GitHub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 웹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2번째 시간에 우분투 환경에서 여기 GitHub 리파이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좀 내려받아서 이제 실행시키고 저희가 취약한 애플리케이션 하나 샘플 하나 가져와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그런 데모를 한번 보였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Stalker라고 하는 또 다른 웹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라는 스캐너가 있고요. 여기 이제 웹사이트를 가보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프리 에디션도 있으니까 한번 내려받아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nStalker.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카테고리 이제 특정 웹 취약점에 이제 포커스 맞춰서 테스트하는 그런 스캐너들이 있고요. 주로 그 SQL 인젝션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취약점 중에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2가지 툴, 앱신스트라고 하는 툴과 SQL 맵이라고 하는 2가지 툴이 있고, 여기 이제 SQL 인젝션 취약점을 전문적으로 탐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스캐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툴을 한번 가보면 이게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소스포즈라고 하는 예전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리파이토리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13년도에 업데이트 됐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올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QL 맵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SQL 맵도 가보면 여기 이제 웹사이트가 있고, GitHub로 한번 가볼까요? GitHub로 가보면 그래도 꽤 상당히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 거 있네요.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볼 만한 내용이고요. 각자 한번 여기 SQL 맵을 리드미 파일 같은 거 참조해서 설치하시고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띄워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쿠네틱스라고 하는 종합적인 웹 취약점, 다양한 어떤 그런 취약점들을 점검하는 룰들을 가지고 갖추고 점검을 하는 툴 에쿠네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아스프 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쿠네틱스는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프리 버전이 분명히 있긴 하는데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배포한 에코네틱스 그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에코네틱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요 버전은 조금 오래된 한 2000 최신 버전의 인스톨 버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에코네틱스가 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기에는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럼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어그리먼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는 이제 자기가 임의의 패스워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 패스워드를 작성하시고요. 서버 포트가 이렇다고 그러고 만들tek스트 했고 인스톨 그러면 C 드라이브에다가 설치를 하네요. 지금 하고 네, 설티픽 같은 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yes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웹 인터페이스를 이니셜라이즈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서 띄워볼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취약점 스캐너니까 당연히 대상이 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야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네틱스 설치는 끝났고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한번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드 타겟을 하려면 이제 뭔가 URL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임의의 URL을 입력하면 이제 큰일 나고요. 그 로컬하게 설치한 우리가 취약한 웹 애플리케이션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설치했었죠. 그 중에 DBWA를 한번 해볼까요? C로 가서 DBWA에 compose라고 하는 YML 파일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커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다면 도커 데스크탑을 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커 데몬입니다. 이 중에 도커 데몬을 띄운 다음에 그 도커를 이용해서 이제 DBWA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게 순서가 되겠고요. 제가 설치를 해놨으니까 여기 이미 여기 있네요. 요거 도커 명령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이미 설치해 놓은 거 이미지가 있어서 이걸 런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DBWA를 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280 누르면 이제 DBWA가 로그인 되는 거 됐네요. 그죠? 지난번에 설치를 해놔서 특별하게 문제 없이 됐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4280이 되겠죠. 여기서 에코네틱스로 다시 이제 화면 넘어와서 add 타겟 한 다음에 http local host에 4280이죠. 4280이고 타겟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풀 스캔을 한번 해볼까요? 풀 스캔을 하고 여기 보면은 눌러보면 또 이제 몇 가지만 더 선택적으로 좀 스캔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create 스캔 하면 이제 웹 취약점 스캔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자, 화면이 이제 뜹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잠재적 얼럿 목록이 좀 뜨는데 잠재적인 이제 이런 위험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리포트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그레스 같은 것도 보여주고 나중에 다 끝나면 해보겠지만 이제 vulnerabilities 목록도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generate report에서 이제 취약점 스캐닝이 끝나면 리포트 뭐 PDF 파일 같은 리포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기능이 있고요. 상당히 유저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것 같은데요. 97%, 99%.
네, 100% 끝났고요.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몇 룰들을 몇 번씩 이렇게 좀 룰 목록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하는 모양인데, 100%가 나왔어도 끝난 게 아니라 첫 번째 목록에 룰 목록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록, 세 번째 목록 몇 개의 어떤 룰 목록들을 다 적용을 하는 걸로 보니까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ompleted가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단 여기 vulnerabilities를 가보면 일단 잠재적으로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취약점들 목록이 있고요. 첫 번째 거 한번, 두 번째 거 한번 띄워볼까요? 각각의 이제 vulnerability 제목들을 클릭을 하면 그 취약점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것들도 지금 나오죠. 그다음에 위험한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취약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제목을 클릭을 하면 이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enerate report를 하면, 그래서 executive summary 정도만 선택을 하도록 하죠. generate 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PDF로 다운로드. 나이스하게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요약 정도만, 뭐 에쿠네틱스가 생각하기로 아주 위험한 취약점은 하나,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3개, 그 다음에 로우 레벨은 10개,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셔널 레벨의 취약점은 4개, 이렇게 해서 총 18개가 이제 리포트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리포트를 작성을 해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요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웹 취약점 스캐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데모를 한번 살펴볼 것이 이제 오와스프의 잽 오픈 소스 기반한 웹 취약점 스캐너입니다. 사실 이제 에쿠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 웹 취약점 스캐너라서 조금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픈 소스로서 이제 오와스프 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네. 여기로 들어가서 일단 한번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윈도우스 인스톨러 64비트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다운로드 저장.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됐죠? 다운로드 됐고, 가져가겠습니다. 그냥 텍스트 이걸 옮겨야 되겠죠? 한번 잽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하고 하고 섹터 그리면 하고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에서 디렉토리 위치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를 D 드라이브로 하고 하고 필요 없을 것 같고 데이터 스타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할까요? 그냥? 자, 그래서 인스톨을 하면 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잽은 이제 오아스프에서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스캐너이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14.0이네요. 하고 로딩 해야겠죠? 했고요. 테스트 뭐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필요 없고 try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잽을 실행을 해 봤고요.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보면 여기 이제 오토메이티드 스캔 버튼을 누르고 여기 이제 우리가 취약한 애플리케이션의 이그젬플러스 하나 띄워놨죠. DBWA를 로컬 호스트 4280에다가 띄워놨으니까 띄워놨고요. 업데이트가 되는 모양. 자, 로컬 호스트에 4280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뜨고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룰들을 지금 적용하고 있나 여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오아스프 잽에서 준비된 여기 룰들의 목록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목록 어떤 룰들의 목록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났나요 벌써? 액티브 스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100% 벌써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경고를 보면요. 경고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11개 정도 뭐 취약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 이제 이게 잠재적인 취약점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보면 이런 한 11개 정도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클릭을 하면은 이제 어떤 유의 취약점인가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더블 클릭을 해도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리스폰스를 누르면 요 경고에 해당하는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파라메타 템퍼링이라고 하는 요 취약점을 보면 잠깐만요. 이거 아닌가요? 파라메타 템퍼링 세 번째 거. 이거 보면 오아스프 잽이 생각하는 파라메타 템퍼링이라고 하는 취약점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그 부분
리퀘스트 리스폰스 중에서 그걸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cookie without same site attribute라는 지금 취약점이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리퀘스트 URL, 커맨드하고 URL이죠. 커맨드하고 URL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wasp, jeb이 왜 이 취약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가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도 취약점이 정말로 있는지 잘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네요. 요 아이콘을 누르면 스캔 폴리시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스캔을 할 때 어떤 룰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목록들을 보여주고 현재 테스트 중인 룰들이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들이 진행되는 거를 이제 하는데요. 그 목록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폴리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의 목록을 가지고 있고 취약점을 어떤 걸 진단하겠다라고 하는 목록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그 목록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 때 이 이름을 누르고 이제 modify라고 하는 걸 누르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체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검사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게더링에 굉장히 많네요. 한 열 몇 개 정도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검색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젝션이 제일 많죠,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이제 취약하다라고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인젝션 취약점이고 예를 들어서 SQL 인젝션이라든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셀러니어스,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서버 시큐리티 요거는 아마 이제 뭐 파일 업로드라든지 뭐 패스 같은 거 뭐 이런 것에 관련된 취약점을 진단하는 룰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스캔을 했을 때 DBW를 스캔했을 때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스캔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이것도 아까 이제 요 에코네틱스나 오아스프 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하기로 뭐 종합적인 웹 취약점 스캐너다. 그래서 굉장히 룰들이 방대한 어떤 그런 룰들을 가지고 웹 취약점 스캐닝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룰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포 업데이트를 해보면 지금 현재 디폴트로 오아스프 잽을 디폴트로 설치를 했을 때 같이 설치가 되는 룰들의 목록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켓 인스톨드라고 하는 이 탭에 보면요.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탭을 보면 인스톨이 아직 안 됐지만 제 서드 파티라든지 오픈 소스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스캔 폴리시 매니저에서 인스톨된 것들을 골라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스캐닝할 때 이런 것들도 같이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추가를 하면 이제 스캐닝이 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폭넓게 여러 이제 꼼꼼하게 많은 부분들의 이제 웹 착점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룰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 웹 취약점 스캐너에서 제가 닉토는 지난 두 번째 주제 할 때 한번 데모를 한번 보였고 그 다음에 에코네틱스 조금 올드 버전이긴 하지만 에코네틱스랑 그다음에 이제 오아스프 잽까지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캐너도 한번 있었죠. 앱 스캐너 웹사이트도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총 세 가지 카테고리의 웹 취약점 스캐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